직위분류제라는 것이 있고 계급제라는 것이 있어요. 계급제라는 게 있어요. 둘은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선생님 설명 들어갑니다. 자, 계급제라는 것은 농업사회입니다. 농업사회. 농업사회. 직위분류제는 여기는 산업사회입니다. 산업사회.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는 게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죠. 농사 짓는 게 매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도 이런 계급이 있었어요. 이런 계급들이 있었습니다. 이 계급이 4대 계급이 있었는데 최상위에 있는 계급을 우리는 뭐라 합니까? 왕족이라 합니다. 왕족. 왕족. 우리나라 왕들이 있었죠. 조선시대 봐보세요. 왕족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급이 귀족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양반입니다. 양반. 그 다음에 평민. 평민. 그 밑에 누가 있었어요? 천민들이 있어요. 천민들. 천민들이 있었다 이게. 그래서 농업사회는 이렇게 사회가 4대 계급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그래서 천민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사람 취급도 못 받으면서 엄청나게 힘든 일을 하죠. 농업을 다 하죠. 농사일을 다 합니다. 평민은 자유가 있죠. 자유가 있으나 거의 뭡니까? 전부 다 농사일을 다 수행하죠. 농사일을 다 했을 때 전부 다 대부분 누구한테 다 갑니까? 귀족이나 왕족들에게 전부 다 세금으로 다 바치죠. 그리고 귀족들은 애헴하면서 관리 업무를 수행하죠.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 평민들도 천민들에 대해서 뭐 합니까? 관리 업무를 수행하죠. 왕족은 전체에 대해서 관리를 다 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권한이 제일 많고 권한도 많고 권한 거의 없고 이 천민들에 대한 권한만 가지고 있고 이건 권한도 없고 일만 무지하게 하고 이런 체제였다 이겁니다. 사회가. 그렇다면 공무원 조직도 이와 같이 사회가 4대 계급을 가지고 있듯이 공무원 조직도 4대 계급으로 분화가 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최하위 계급에서는 힘든 일은 무지하게 하고 그 위의 계급은 같이 힘든 일을 하는데 최하위 계급에 대해서 하급 관리를 하고 하급 관리자가 되는 거죠. 관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중간 관리자가 되어서 일은 하지 않고 관리 업무, 지도 감독하는 업무 여기는 전체를 지도 감독하는 업무 이런 업무를 수행했다는 겁니다. 4대 계급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농업사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과거 시험 등이 있었죠. 과거 시험 볼 때 여러분들 농사짓는데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시험 봤습니까? 논어, 맹자 등등등 교양 과목을 가지고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자, 시험 볼 때 교양 과목을 가지고 시험을 보더라 이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로 보면 가보개혁 이전에 그리고 가보개혁 이후에 이제 과거란 말이 없어지고 과거 시험이 없어지고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교양 과목을 가지고 시험을 주로 봤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국어, 국사, 영어, 사회, 윤리 이런 과목들을 위주로 시험을 봤다는 겁니다. 내가 경찰 공무원인데 내가 세무직 공무원인데 그 업무를 수행한 직접적 필요한 과목이 형법이나 형사법, 경찰학, 행정법, 수사 이런 과목이 아닌 이런 과목들을 가지고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교양 과목이라 하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되시면서 전 과목이 5과목 필수였는데 갑자기 뭐다? 고등학교 과목인 국어나 국사나 영어를 필수로 만들고 전문 과목이라 할 수 있는 과목들을 전부 선택 과목으로 돌려버렸죠. 그러다 보니까는 현장에서는 선택 과목이 전문 과목인데 그런 과목들을 선택하지 않고 쉬운 사회나 뭐 이런 수학 전공자 수학을 선택하고 뭐 이렇게 됨으로써 현장에서 법률을 잘 모르고 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2022년도에는 우리 경찰 시험의 과목이 다 개편되어서 국사 검정제, 영어 검정제로 바뀌었죠. 당연한 겁니다. 경찰 업무 수행하는데 뭔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여러분들? 수사 파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형법, 형사법이 그 다음에 실무 과목인 수사 과목이 그 다음에 그 위에 부서에서는 행정경찰 과목인 경찰학 개론 즉 실무 종합 과목들이 필요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인권을 침해를 우리 경찰 공무원 하다 보니까는 인권 침해 우려의 작용을 하다 보니까는 헌법과 관련된 과목들이 들어오게 되더라 이겁니다. 아무튼 과목 개편은 적절하게 잘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무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자 봅니다. 자, 계급제는 이와 같이 교양 과목을 가지고 시험 봐서 최하위 계급에서만 처벌합니다. 자 보세요.
하위 계급에서만 선발을 합니다. 여기서 선발을 해요. 선발을 하죠. 선발을 해서 여러 보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부 승진하는 거죠. 그러면서 쭉쭉쭉쭉 정년까지 가는 겁니다. 자, 여러 부서를 정보 조치를 통한 여러 부서를 경험하게 하죠. 그렇죠? 여러 부서를 두루두루 다닌다 이겁니다. 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부서를 두루두루 다니다 보니까는 여러 부서의 입장을 다 이해할 수 있죠. 이 말은 즉슨 뭐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 이거. 넓은 시야. 다른 말로 말하면 긴 안목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긴 안목을 가지고 있다. 긴 안목을 가지고 있다. 내가 지구대에서 근무한다면 지구대 일만 하지만 생활 안전과도 가보고 생활 질서계도 가보고 안전계도 가보고 질서계도 가보고 그 다음에 경비 파트도 가보고 수사 파트도 가봤다면 여러 부서 일을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긴 안목, 넓은 시야를 가지지만 특정한 일에 전문가가 되기 어렵더라. 조금씩은 알지만 그 부서의 전문가는 되지를 못하더라 이거야. 전문 행정가가 아닌 일반 행정가를 양성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일반 행정가. 그래서 일반 행정가를 영어로 우리 뭐라고 하냐? 제너럴리스트라고 합니다. 제너럴리스트. 뭐 경찰 간부 준비하는 학생들은 행정학과에서 많이 볼 거예요. 제너럴리스트를 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서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는 상위 계급에 있는 관리자가 그 최상위 계급에 있는 관리자들이 그 갈등을 조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갈등의 조정이 잘 됩니다. 부서 간의 협력도 잘 됩니다. 협력도 잘 된다 그랬어요. 그렇다. 갈등이 조정이 잘 되고 협력도 잘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네 번째, 여러 부서를 통한 내부 승진한다 했죠. 내부 승진하는 겁니다. 내부 승진. 그리고 60살까지 신분 보장되죠. 신분 보장됩니다. 신분 보장이 되기 때문에 계급제 체제에서 공무원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이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그렇죠.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급제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형태인데 보수제도가 복잡하죠. 기본 봉급이 있고 그에 따른 엄청난 많은 수당들이 구성되어 있죠. 같은 순경이라 할지라도 호봉이 몇 호봉에 따라서 부양하는 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초과 근무 시간 몇 시간에 따라서 보수가 다 다르죠. 이거 우리는 뭐라 한다? 생활급이랍니다. 생활급을 지급합니다. 생활급을 지급해요. 그래서 보수 체계가 복잡합니다. 복잡하다 그랬어요. 이런 특징들을 가져요. 자, 책을 보면서 좀 더 많은 특징들을 보도록 하고요. 자, 직위분리제를 봅니다. 직위분리제는 교양 과목 시험 보는 게 아니죠. 산업사회다 보니까 자 보세요. 우리나라 IT 산업. 여러분들 게임을 만드는 회사.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처리하는 업무에 전문 과목을 시험을 봅니다. 전문 과목. 우리 경찰로 말한다면 형법, 형사법, 경찰학, 뭐 행정법, 수사 이런 것들 말하죠. 이런 과목을 시험 본다는 겁니다.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을 본다. 여기 교양 과목 시험 보고 이것도 이렇게 시험 본다는 겁니다. 시험을 보는 거죠. 출발 자체가 틀리죠. 틀리다. 이렇게 시험 본다는 거죠. 그럼 직위분리제는 뭐냐? 자 보세요. 우리 경찰의 각 직위 있죠. 직위는 서장이라는 직위, 청장이라는 직위, 지방청장이라는 직위, 각각 과장이라는 직위, 그 다음에 뭐 팀장이라는 직위, 지구대장이라는 직위, 파출소장이라는 직위, 순찰팀장이라는 직위, 순찰팀장이라는 직위. 이 직위에서 수행하는 각각의 직무 있어요. 직무 수행의 중요도,
얼마큼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냐 이거죠. 곤란도 얼마큼 힘든 일을 수행하냐 이거죠. 그렇죠? 책임도 얼마큼 책임감이 있는 일이냐 이거죠. 자,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하고 평가를 해서 행하는 공무원 제도를 직위분류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요 직위를 세분화시켜야 됩니다. 그럼 우리 경찰 조직에 있는 직위들을 세분화시키면 어떻게 될까? 엄청나게 많은 직위들이 있겠죠. 엄청나게 많은 직위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직위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직위들이 있어요. 같은 순경이어도, 같은 경장이어도, 같은 경위여도 담당하는 직위가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계급질 이와 같이 4대 계급으로 분류하니까 단순하죠. 근데 직위에서 수행하는 직무 수행의 중요도 등을 분류하고 평가해서 행하는 공무원 제도가 직위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찰청에서 수행하는 직위를 완전 세분하게 분류를 합니다. 세분하게 분류를 해요. 분류를 해서 자 봅니다. 동일한 직무를 수행한다 이 말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한다는 건 뭐냐면 동일한 직위라는 거죠. 즉 지구대장이라는 직위에서 지구대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 지구대장이 서울에 있든 광주에 있든 강원도에 있든 제주도에 있든 상관없다는 거죠. 동일한 직무를 수행할 때는 그 동일한 중요도, 곤란도, 책임도 있는 임무를 수행한다는 겁니다. 자, 지구대장이 서울에 있든 광주에 있든 충청도에 있든 강원도에 있든 이 지구대장이라는 직위에서 수행하는 직무 수행은 중요도, 곤란, 책임도가 동일하다 이거야.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보수를 주겠다는 겁니다. 동일한 보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보수를 주는 기준이 뭐죠? 직무 수행의 중요도, 곤란, 책임도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지구대장 예를 들었습니다. 서장이란 예를 들어볼까? 서장이란 직위에서 수행하는 그 직무는 서울 시내에 있는 서장이든 경기도에 있는 강원도에 있는 충청도에 있는 경상도에 있는 서장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직무 수행을 한다 이겁니다. 서장의 직무 수행. 이는 서장으로서 동일한 중요도, 곤란, 책임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거다. 그래서 동일한 보수를 주겠다는 겁니다. 동일한 보수. 그래서 이를 우리는 뭐라 하냐? 이 보수를 이걸 다른 색깔로 합시다. 이거 우리는 직무급 이렇게 표현합니다. 직무급이다. 직무급. 자, 계급제에서 무슨 급의 보수를 준다 해서 생활급. 여기는 뭐다? 직무급을 주는 거야. 직무급. 그래서 보수를 주는 기준이 뭐다? 그 직무 수행의 중요도, 곤란, 책임도다. 그래서 보수를 주는 게 뭐다? 합리적이다. 여기서 호봉이나 시간의 수당, 총합의무수당 이런 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구대 팀원이라는 직위에서 팀원으로서 수행하는 직무 수행은 팀원이 서울에서 있는 지구대든 파출소든 지방에 있든 동일한 중요도 등을 수행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동일한 보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급 제도는 보수 제도에 합리화다. 이게 보수 제도가 합리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수 제도가 합리적이다. 이 말은 즉슨 우리 경찰 예산의 한 70%가 보수죠, 보수. 그래서 예산 제도가 합리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자 봅시다. 전국에서 지구대장이란 직위가 있는데 자 보세요. 지구대장 직위가 엄청나게 많죠? 근데 지구대장의 직위에서 100명이 필요하다 이거야. 100명의 지구대장 자리가 비었다 이거야. 그럼 여기서는 뭡니까? 인사조치에서 생활안전계장을 인사조치해서 지구대장 일을 수행하면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야. 100명에 대한 지구대장 선발 공고를 합니다. 선발 공고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공고를 할 때 이제 채용 과목, 계약 기간
계약 기간 뭐 예를 들어서 뭐 3년. 세 번째 연봉 5천. 누구든지 시험 봐서 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장이라는 직위가 있는데 서장 직위에서 50명이 공석이 생겼어요. 그럼 이것도 이제 선발 공고를 하는 겁니다. 선발 공고. 공고를 해서 뭐 계약 기간 몇 년, 연봉 뭐 1억 이런 식으로 해서 선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구대 팀원인데 팀원이 예를 들어 3,000명의 공석이 났다. 그럼 3,000명당 공고를 하는 겁니다. 선발 공고. 계약 기간 5년. 뭐 연봉 뭐 4천. 누구든지 와서 시험 보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자, 결혼이 생겼을 때 생긴 결혼만큼 선발 공고에서 채용하여 서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과목만 교육시키는 거야. 그 교육만 시키는 거야. 그래서 필요한 인원을 선발해서 교육시키고 그 교육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원을 선발한다. 이거는 채용이 합리적이다 이게. 합리적이다. 그리고 채용된 인원은 그 직무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만 시킨다. 교육 훈련이 매우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 그런데 자, 계급제는 자 봅니다. 최하위 계급에 선발한다 했죠. 우리나라 현재 순경 채용 최하위 계급에서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하죠. 몇천 명씩. 그러면 이 친구들이 자기가 어떤 직위가 결혼이 생겨서 그 부분을 들어가려고 시험 본 게 아니죠. 어느 부서로 갈지 모르죠. 그래서 어느 부서로 갈지 모르니까는 경찰서에 사는 9개까지 사는 일을 다 배우는 거야. 다 배워. 여러분들 중경에서 교육기간 4개월인데 4개월 동안 9개까지 사는 일을 다 배워. 다 배우고 그다음에 실습 갔다 와서 각 이제 지방청별 서별로 지구대 파출소별로 배치받아서 임무 수행해.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다시 인재 개발원 가서 또 교육을 또 받습니다. 전문화 교육을. 그러다 보니까 계급제에서는 잡아봐. 내가 예를 들어서 지구대 순찰 요원으로 시험 봤으면 지구대 순찰 요원만 교육만 받으면 되는데 어느 부서로 갈지 모르니까는 경찰서에 사는 일 모든 걸 다 교육받고 나중에 전문화 교육받고 또 들어간다 이거야. 자기 직무 수행과 관련돼서. 그래서 계급제는 자, 교육 훈련이 비효율적입니다. 좀 전에 직위분리제는 특정한 직위에 공석이 생겼을 때 신규 선발 공고를 하고 시험을 거쳐서 교육시켜 임무 수행한다 했죠. 그런데 계급제는 특정한 직위에 결혼이 생겼을 때는 바로 인사권자 인사명령에서 전보 명령을 해서 그 직위를 수행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보다 인사배치가 신축적이다. 그런데 직위분리제는 인사배치가 비신축적이다. 신규 채용 공고를 해서 다시 교육시켜서 그 일을 수행하게 하니까 인사배치가 비신축적이다 등등등.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자기의 계약 기간 동안 요 일만 수행하죠. 요 일만 수행합니다. 내가 생활안전계장으로 왔으면 생활안전계장 일만 하는 거죠. 수사계장으로 왔으면 수사계장 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그 일만 하기 때문에 전문가예요. 전문가. 옆에다 적어봅시다. 칸이 좀 부족하네. 자, 직위분리제는 계약 기간 동안 그 일을 계속하죠. 그래서 여기는 전문행정가를 양성합니다. 전문행정가. 그래서 이걸 영어로 말하면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스페셜리스트. 서로 전문가입니다. 자기 일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끼리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을 조정하기,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다. 부서 간의 협력이 잘 안 됩니다. 왜? 나는 내 일만 열심히 해서 내 일에 대한 전문가만 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내부 승진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순경하다가 지구대장의 요건을 갖춰서 지구대장 시험 봐서 지구대장 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는 순경하다가 서장의 임용 자격 요건을 취득한 다음에 시험 봐서 서장을 오면 되는 겁니다. 내부 승진 이런 게 없어요. 내부 승진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60사가 신분 보장되지 않아요. 계약 기간만 보장해 주지. 그래서 신분 보장되지 않습니다. 신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내 계약 기간 동안 일만 하면 되는 것이지. 몇십 년 동안의 계획을 세워서 10년 동안의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여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보세요. 지구대장으로서의 주어진 권한과 책임, 수사계장으로서 주어진 권한과 책임, 생활안전계장으로서 주어진 권한과 책임, 즉 권한과 책임이 명확합니다. 명확하다 그랬어요. 명확하다.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다. 그런데 계급제는 상대적으로 권한과 책임이 불명확하다 그랬어요. 상대의 차이가 쭉 나오죠. 자,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계급제는 최하위 계급에서만 선발한다 그랬어요. 근데 직위분리제는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결혼이 생기면은 어든지 신규 채용이 가능합니다. 넓은 시야, 긴 안목? 여기 넓은 시야가 아니죠. 지구대장으로서, 생활안전계장으로서만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시야가 좁죠. 시야가 좁다. 지구대장으로서만 볼 수만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갈등 조정이, 협력이 잘 된다 그랬는데 안 된다 그랬죠. 안 된다. 내부 승진, 직위분리제는 없다 그랬어요. 신분 보장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장기적 계획 수립 시행 안 된다 그랬어요. 생활급 지급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직무급을 보수로 지급하죠. 그래서 보수제도가 합리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산제도가 합리적이다. 교육훈련이 비효율적이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교육훈련 매우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필요한 인원을, 결혼이 생긴 인원을 선발해서 뽑기 때문에 채용이 합리적이고, 그런데 인사배치는 비순칙적이다. 왜? 결혼은 무조건 신규 채용해서 선발하고 교육시켜서 일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인사배치가 신축적이다 그랬어요. 신축적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권한과 책임 불명확하지만 여기는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다. 그리고 이건 전문행정가고 여기는 일반행정가고, 이런 상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